오늘의 글로벌 경제 이슈를 빠르고 쉽게 알려드리는 덕으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LNG선이 밀어주고 잠수함이 끌어주고 한국의 조선업이 화려하게 부활하나요? 먼저 HD 한국조선해양 소식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대만 선사로부터 1조 2천억 원 규모의 컨테이너선을 수주했다는 소식인데요. 지난 1일 양밍해운은 지난달 31일 HD 한국조선해양과 액화 천연가스 이중연료 15,500TEU급 컨테이너선 5척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었는데요. 선가는 척당 최대 약 1억 8,900만 달러로 총 거래 금액은 약 9억 4천만 달러, 즉 한화 1조 2,500억 원에 이릅니다. 양밍해운은 LNG를 연료로 사용함으로써 기존 해양 연료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HD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수주로 3년 연속 수주 목표 초과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하나오션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7조 수주 전에 정면 승부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이 독자 설계한 3,000톤급 잠수함이 7조 원 규모 인도 잠수함 획득 사업에 도전한다는 건데요. 인도 해군은 2021년 7월 프로젝트 75I 2단계 사업에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했었습니다. 하지만 인도 해군의 AIP 장착, 인도 현지 생산, 무리한 납기 요구 등의 업체들이 난색을 보이며 입찰이 연기되기도 했었죠. 이후에는 입찰 과정에 대우 조선해양만이 참여했고 단독 입찰이었기 때문에 인도 해군은 다시 한번 입찰을 2023년 말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하나오션이 제안한 모델은 장보고 3급 배치 2 모델로 리튬이온 배터리와 연료전지 시스템으로 구동되며 배치 1이 수직 발사대에 6기를 장착할 수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10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축전지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전환하면서 자막 능력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어요. 향후 K9 자주포에 이어 인도 잠수함 사업을 수주하게 된다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K방산의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자동차 브랜드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모터쇼에서 봤던 제규어 랜드로버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야생의 제규어 엠블럼, 그리고 그 이미지에 맞는 세련된 차체까지. 그런데 이런 제규어 랜드로버가 미국 시장에 판매한 첫 전기차 아이페이스 6천여 대의 리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화재 위험이 있다는 건데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달 30일 제규어 랜드로버의 아이페이스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고전압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 하부에서 연기나 화재가 날 수 있다고 보고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아이페이스에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쓰였다는 거죠. LG에너지 솔루션과 제규어 랜드로버는 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배터리를 모니터링하고 화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배터리 에너지 컨트롤 모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하고요. 배터리 충전 상태도 75%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증시 보면 오르락 내리락 참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국 증시 상황을 살펴보면요.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도 했지만 일각에선 회의적인 시선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과 소비주도 성장, 그리고 부동산 위기 등이 현존한다는 거죠. 프랑스 자산운용사 제메이 에셋의 아리엘 잉왕 애널리스트는 1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 정부는 지난해 말부터 코로나19 봉쇄 조치를 해제하면서 경제활동 재개가 이뤄졌다고 하면서도 5개월이 지난 지금 초기 모멘텀은 없어지고 실망감만 남아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중국 증시의 미래, 그리고 이로 인한 국내에 끼칠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찬스, 이정환 한양대 금융대학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중국이 1분기에 이제 GDP 성장률이 좋았을 때도 투자라든지 이런 것이 안 따라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리오프닝 효과로 이제 저축한 것들을 소비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게 내수가 투자로 잘 안 이루어지면서 리오프닝 효과가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했고요. 이제 실제 이제 데이터들을 보니까 최저 사업 지수가 보통 50 밑으로 가면은 경기가 안 좋다, 안 좋을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 뭐 산업 생산 지수 같은 것들이 증가한다고 했는데 중국의 산업 생산 역시 많이 못 따라가고 있다. 소비 역시 예측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해서 여러 기업들이 중국의 내수가 너무 더딘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제조업 같은 거는 더 더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근간에는 미중 갈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투자를 하려 그러면 공급처를 확정해 놓고 이제 계약을 통해서 결국 모든 것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중국과 미국이 핑퐁을 하면서 무역 보복에 조금 나설 것이 아니냐, 혹은 경제 제재는 아니지만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는 이런 상황이 예견되지 않냐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공급망을 정확하게 해야 물건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할지 아는 로지스틱스가 되고, 로지스틱스가 바탕이 돼서 이제 비용 같은 걸 산출해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제조업 전반에 로지스틱스가 잘 안 되게끔 미중 갈등이 생각보다 심한 게
이러한 경기 침체, 특히 제조업 부분의 경기 침체의 영향이 아니냐라고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등이 좀 심해지다 보니까 소비 역시 잘 안 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내수 부분에서 안 살아나고 투자 부분 역시 굉장히 안 살아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리오프닝 하면은 내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코로나19 동안 쌓아왔던 돈을 적극적으로 쓰고, 이것에 따라서 내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제조업 경기까지 확 살아나서 한때는 이제 유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냐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는데, 점진적으로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공급망 재편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어떤 지나친 과잉 부채 이런 것들이 소비도 억누르고 투자도 억누르는 상황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사실 외부적 요인이 더 크다라고 많이 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생각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많이 안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내수, 특히나 소비 역시 예측보다는 굉장히 더디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중국과의 관계, 우리나라가 보통 중국에 수출하는 것은 중간재죠. 중간재가 수출이 달라 그러려면 중국의 제조업이 잘 돼야 되는데, 중국 제조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한국의 경기가 굉장히 불확실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상저하고를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의 상저하고를 올해 초반에 많이 이야기했는데, 상저하고의 바탕에는 중국의 리오프닝, 그에 따른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의 증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IT 산업 부분만 봐도 지금 올해 내내 지금 적자를 겪고 있고, 실제 무역 적자는 더 크게 연속적으로 대중무역에 대해서 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 성장률을 올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이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는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 한 1.4%로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선진국의 금융 불안이 커지면 1.1%까지 조금 낮춰서 전망 예측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이에서 혹은 좀 더 낮아질 수 있긴 하지만, 지금 전망치로 봤을 때는 1.3%, 1.2% 중국이 너무 느리게 성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한국의 상저하고 전략 역시 잘 안 먹히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한국 경기 역시, 그리고 주가 역시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